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최근 지수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차트만 봐도 이런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는 시장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 지수는 물론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죠. 위아래 낙폭도 굉장히 과해지고 시작을 했고요. 미국 시장 선물 시장만 확인을 해도 하루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오전 장만 해도 이 수치가 빨갰었는데 어느덧 낙폭이 커져서 하락폭이 생각보다 깊어지고 있는 차트 모습.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분간 미국 시장 분위기는 계속 이럴 수밖에 없겠죠. 미국 디폴트 우려감,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이렇게 등락폭이 큰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저 넋 놓고 손 놓고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지금 상황에 맞는 최선의 매매 전략을 잘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서 롱런하시고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매매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또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라보고 싶고요. 저는 전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미국 디폴트 우려로 국내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면 정말 최고의 저점 매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미국 디폴트는 최근에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죠. 매 연중 행사처럼 매년 나올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과거 사례를 돌이켜 봐도 미국 디폴트는 그저 단기 악재로 끝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추가적인 새로운 돌발 악재가 없다는 전제 하인 만큼 당연히 리스크 관리와 비중 조절은 필수이고요. 제 예상대로 혹시나 미국 디폴트 우려로 낙폭이 과한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할지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과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점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기를 바라보고요. 자, 우리는 지수를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죠. 어떤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지수를 미리미리 예상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을 준비해 놓으시고 실제 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고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을 좋은 가격대에서 수익 실현을 해주면 그뿐입니다. 자, 우리가 걱정하는 건 혹시나 종합주가지수가 세계 경제, 미국 경제 영향을 더 받아서 낙폭이 좀 과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랜 기간 횡보 조정을 이어나가면서 고름 짠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든지 이거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두신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종목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매수 급소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을 감안을 해서 비중 조절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인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향후에 실제 이런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충분히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좋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상실감도 크고 소외감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가 빠진 건 빠진 거지만 이 대형주들이 생각보다 낙폭이 과했죠. 고점 대비 하락폭도 크고요. 최근 특히 하락폭이 더 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외가 아니고요.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예외가 아니죠. 카카오 같은 개별 악재가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형주들의 몰락이 최근 시장의 화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한 차트, 비슷한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기아, 현대차 예외가 아니죠. 대부분 대형주들이 생각보다 하락폭이 깊은 상황. 그런 반면 중소형주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LNF 이런 종목들은 최근 하락폭을 비웃듯이 지금이 전성기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마찬가지죠. 마치 지금이 이 종목의 최고 전성기인 것처럼 상승률이 어마무시합니다. 대형주는 몰락하고 있는데 이런 중소형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시세를 낸다면 아무래도 대형주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소외감,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종합주가 지수를 조금 더 길게 보면 작년이 정말 역사적인 한 해였죠. 코로나로 저점 찍고 말도 안 되는 상승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 정도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이 컸던 기간은 없습니다. 그만큼 작년은 우리 코스피 역사상 잊지 못할 한 해였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과연 종합주가지수가 이 정도 상승을 하려면 웬만한 세력주, 웬만한 중소형주들의 상승률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런 구간에서는 대형주들이 큰 상승을 해야지만 이런 상승이 가능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도 방금 앞서 대형주들의 몰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작년 코로나를 저점을 찍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형주들의 상승률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컸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마도 단기간 안에 이렇게 상승률이 컸던 대형주들의 기간도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작년 한 해는 대형주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죠. 현대차, 기아 다 마찬가지고요. 그 무겁다는 포스코도 말도 안 되는 상승률로 종합주가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굉장히 하락폭이 깊은 차트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웃기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정말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세가 되신 분들입니다. 자, 시장이 이 정도 상승을 할 때 누가 이끌었다? 말 그대로 대형주들이 종합주가지수를 이끌면서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 대형주들이 정점을 찍고 가격 조정을 받으러 내려올 때 눈치를 보고 있던 중소형 종목들이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 지금인 거죠. 이 얘네들이 무한적으로 올라갈 수만 있을까요? 그럴 순 없습니다. 중소형 종목들도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으러 내려오겠죠. 그때 다시 건강한 경기 순환매 과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형주들이 바톤 터치를 하고 다시 종합주가 지수를 이끌어 나갈 타이밍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 관점으로 이 대형주들의 하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좀 잘
참고를 하신다면 향후에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정확히 반반 나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이 그렇습니다. 자,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만큼 종합 주가 지수는 끝없이 하락을 할 거다. 비관론자. 자, 이런 분들은 주식 다 팔고 주식시장 당분간 쳐다보시면 안 되십니다. 반면에 저같이 오히려 지금의 하락은 최고의 매수 급소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긍정론자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하셔서 혹시 모를 미국 하락이라든지 디폴트 우려로 주가가 빠질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조정 구간에서 어쩌면 대형주들이 바톤 터치를 하고 다시 지수를 이끄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저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리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물론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힘을 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상향 차트 모습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최근 대형주들이 꽤나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 사이 경기가 둔감해지면서 오히려 종합주가지수가 빌미 삼아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대형주들이 다시 시장을 이끌어갈 타이밍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분들이라면 향후에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당황하지 말고 혹시나 이런 구간에 좋은 가격대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면 지금 봤던 종목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힘이 세고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주들 중에서도 좋은 가격대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종목들을 잘 선점을 해 두신다면 오히려 이런 구간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항상 그렇죠. 투자라는 건 위기는 누구에게나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런 위기는 어떤 이들에겐 또 최고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위기 속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또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하는 시간이었고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쵸? 특히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생각보다 낙폭이 좀 과하게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그런 거 둘째 치더라도 뭐 삼성전자, LG화학,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깊었던 만큼 이제는 어느 타이밍을 잡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간, 가격, 구간에 들어왔다. 그런 관점으로 이 영상을 좀 보신다면 향후의 주가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좋은 또 매매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테마별로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또 종목들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해 보신다면 특히 단기간에 승부를 보셔야 되는 분들이 아니고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신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런 대형주 위주도 대형주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괜찮은 또 수익 구간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전략 잘 준비해 보시고요. 자, 주말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다음 주도 3일 또 대체 공휴일, 월요일이 또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식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쉬는 날이 많은 건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래도 쉴 때 에너지 비축을 잘 해두셔야지만 또 종합 주가 지수가 힘낼 때 화이팅 하게 또 매매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만큼 힘들 내시고요.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